부모님들께서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욕망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인 거죠. 그런데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오히려 더 사교육보다 유리하게 이 아이의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제가 초등교사로 근무했었고 또 학교를 나온 이후에도 학부모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사실 가장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욕망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정말 많이 받은 질문, 달리 표현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가 갖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숙제와 같은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에 관해서 아주 조금만 알아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창의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정말 신기하고 정말 뜻밖에도 이 아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장면을 보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들에서 이 아이가 그 생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창의력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 아이의 경험인데요. 이 아이가 생각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본인만의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안에서 논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나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창의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훨씬 창의력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창의력을 부모님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이유는 그것 역시 이 아이가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학습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전반에서 아주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창의력을 기르려고 했을 때 그 기반이 되는 기초 체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그 능력이 바로 논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이것들은 이 아이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든 그런 모든 경험에서 기초 체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본인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롭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가거나 자기만의 학습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하게 도와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논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특정 어휘를 묻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 새롭게 알게 된 이론 등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이유, 과정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수업은 훨씬 활기를 띠게 될 거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논리력과 관련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이건 사교육의 영역이야. 혹은 책을 엄청 열심히 봐야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논리력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화 패턴이 뭐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예요. 단편적인 닫혀있는 질문에 굉장히 단답형의 대답이 우리 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유일한 대화 패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먹었어? 응. 배고파? 아니, 사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 그 기회에 사실은 부모님들은 많은 걸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이 아이의 하루가 별일은 없었는지, 너무나 속상하거나 혹은 혼나지는 않았는지, 싸우진 않았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대화라기보다는 점검에 가까운 그런 대화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이와의 대화가 허락되는 단 몇 분 동안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깊이 있게 그 생각들, 경험들, 이 아이의 느낌과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오늘 급식 맛있게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응? 아니요 라고 하겠죠. 자, 둘 중에 하나 닫혀있는 대답을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어? 왜 맛이 없었어? 와, 어떤 반찬이 맛있었어? 하면서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지 않고 생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대화들을 이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주고 약간 틀어서 생각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툭툭 건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본인이 갇혀 있었던 그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어져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모님들마저도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논리를 갖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요, 충분히 논리력을 가진 생각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꽃피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꽃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정도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떠올려서 그것들끼리 연결하는 사고가 가능해지고요. 또 하나,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까지 읽어오고 배워오고 생각해왔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하나의 생각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음을, 그런 세상의 이치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논리를 활용하여 말하는 연습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논리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논술이라고 하는 글쓰기의 종류가 바로 초등 고학년인 5학년, 6학년의 국어 교과서에서 등장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평가에서 토론과 논술을 꽃피우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냐면, 영어, 수학은 다니고 있는데 국어까지 가야 되나요? 그런데 국어까지 갈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국어학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의 사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데 그걸 집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오히려 더 사교육보다 유리하게 이 아이의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책이 주려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 그 책에서 전달하고 보여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글자, 어휘, 배경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책과 관련한 대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이 가정에서만 오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여러 가지 국어와 관련된 사교육들이 있지만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수업의 형태로 이 아이들의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아이만의 생각을 펼쳐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책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편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아이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어도 돼요.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요, 아이는 아직 이것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책의 어떤 장면이나 제목, 표지, 어떤 특정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이 아이가 책을 읽었다면 대답해낼 수 있는 책 속에서 보여준 그리고 제시한 근거들을 찾아서 대답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좋은 질문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질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경험은 빠른 속도로 정답을 알아내는 것이 학습이나 독서나 대화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역할은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툭툭 건네주시면서 정답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아이가 생각을 펼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보다 어떤 능력 면에서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향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이나 지식적인 면에서의 부족함, 또 가장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즉시 그것들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아직 모자란 것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교정이 되고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당장 바꾸어줘야 된다, 당장 채워줘야 된다는 압박으로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100점이든 아니든,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끝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아이와 그것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문해력이겠죠. 논리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읽어내는 글들의 깊이와 글의 이해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글을 읽고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뗀 순간부터 매일 글을 읽고 있는데, 문제는 글을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느냐, 혹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읽느냐, 혹은 얼마나 더 많은 문제집을 푸느냐로 이 아이의 문해력과 국어 능력, 최종적인 그런 학습 결과가 연결된다기보다는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그 기초 체력인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어내려 갔을 때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글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 논리적인 그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많은 글을 읽거나, 혹은 정말 성인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어려운 어휘가 섞여 있는 그런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초 체력이 되는 그 논리력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아이가 푸는 문제집의 권수는 많아지고 단계는 올라가고 더 긴 지문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느 선 이상의 문해력을, 벽을 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은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교과서 학습이나 혹은 그런 기본 학습 습관을 잡는 면에서는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풀기 어려운 정답률이 극도로 낮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아이의 실력을 판가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논리력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언뜻 보기에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생각과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풀 수도 있겠다. 차분하게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의 그 순서 그리고 생각의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라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런 논리적인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이나 습관이 없었던 아이들은요, 문제를 읽고 한눈에 봤을 때 어려워 보이거나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뜻 보이면요, 빠르게 패스해버리는, 난 이건 어차피 못 풀어 라고 하면서 생각에 관한 자신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의 단계들,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